지금 2022년도 10개월 동안 우리 그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러시아부터 수입한 그 석유량이 그 이전에 3년 동안 수입한 양보다 더 많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러시아가 그동안 작년에 오만과 아랍한테 뒤집어지게 석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원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미국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까지 앞으로 우리 원유 가격이나 이런 그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할 건데 원유 가격이 좀 뛸 것 같나요? 아니면 좀 떨어질 것 같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고 지금 또 이란과 미국의 또 핵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 원유가 좀 시장에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이든, 이란과의 핵협상 사망 선고 끝났다고 발표는 안 할 것. 자, 이게 개인 그 트위터 동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지난달 유세 도중에 이란과의 핵협상이 끝났다고 발언하는 바이든. 요게 이제 뭐 공중파나 이런 건 안 탔는데 개인 영상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 영상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란과 핵협상은 사망 선고한 거나 다름없어. 이란과 핵협상은 안 돼. 그리고 대신 끝났다고 발표는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치매 증상. 치매 증상보다도 이란과 핵협상이 희박하다.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여지는 남겨놓지. 너네 핵 포기하면은 원유 경제 제재부터 뒤집어지게 해줄게. 이게 사실 그 트럼프 때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마음대로 나갔죠. 나가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되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건데 그때 이후부터 이렇다 할 좀 뭐랄까 경제적 실리라던가 아니면 제대로 된 좀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계속해서 지연됐고 이라는 막 이렇게 뭐를 원하고 얘는 또 못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렬이 된 겁니다. 근데 바이든도 지금 지친 거지. 자, 국무부도 이란이 기회를 주겠다. 너네한테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너네가 찼잖아. 자, 그러면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우리 작년에 한창 코인이 씨랑 많이 배웠죠. 작년에 미국과 이란 핵협상이 언제쯤 나왔죠? 언제? 뭐가 막 높아지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나왔어. 원유 가격이 높아지니까 원유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국가들이 누가 있냐? 이란, 러시아, 뭐 오펙 플러스 이런 애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진짜 가가지고 이젠 우리 마 대통령이랑 이렇게 막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엔 안 됐죠. 결국엔 안 됐다. 그때 대안책 중 하나가 이란과 핵협상인데 그때 얘기 좀 쭉 하다가 또 쑥 들어갔죠. 그때 당시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이 하고 싶어 했을까? 굳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 이란, 석유 제품 수출 제재 회피돈 중국 업체 6곳 제재. 곧바로 제재 들어갑니다. 이란과 중국과 석유 너네 이렇게 수출했지 팔았지 관련된 기업들 싹 다 제재 때려. 그리고 이 제재 명단에 오른 업체랑 거래한 선박 너네 회사들도 수노척이나 제재 대상 지정해버려. 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이 이란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IAEA 국제원자력 기구입니다. 얘네랑 이란이랑 미신고 핵물질 조사 합의. 얘네가 그 핵물질 관련해서 이제 장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협력이 안 됐었고 난항이었는데 요게 지금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좀 긍정적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하는데 좀 긍정적인 입장이죠. 긍정적인 이슈 그 뉴스가 성사가 됐다. 그렇게 된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규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란부터 중국까지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란과 미국과 핵협상에 만약 진전이 있으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와. 그래서 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가 떨어지면 우리 주식이나 코인 상승하겠네요? 이런 막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와. 지금 상황만 봤을 때 미국과 이란 핵협상 진전이 있어 보이나요?
자, 지금 보시면 그 글로벌 핵 전문가분들, 국제 핵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은 아마도 빠르면 몇 달 안에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본격 생산까지 불과 몇 주 안 남았다. 곧 생산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추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핵 전문가분들이라서 무조건 뭐 다 맞다, 100%다, 이란이 뭐 핵을 만든다, 그거는 맞을 수 없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면 이란의 핵 개발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핵을 만들고 나서도 미국과 어떻게 해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한다? 굳이 의미 없겠죠. 핵무기 생산은 시간 문제래.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미 이란은 미국을 통해서 뭐 달러망을 통해서 안 팔아도 어때요? 자, 미국 제재에도 이란 원유 수출량 지난해 말 대폭 증가. 이미 많은 양의 원유를 팔고 있어. 누구한테?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러시아도 뿐만 아니라 뭐 베네수엘라, 이란 이러한 반미 국가들이 진짜로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계속해서 의문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 반미 국가들, 베네수엘라, 뭐 이란, 그리고 또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있죠. 얘네들을 지금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뭐 에너지나 이런 자원이나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 원유 못 팔게 하고 막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주식이 막 폭락하고 증시 거래 못 하게끔 막 막아버리고 타격이 컸죠. 컸는데 러시아가 원유를 누구한테 팔아요? 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인도, 아시아, 중국 얘네들이 사주고 있죠. 아랍이나 사우디 얘네들까지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유를 생산하는 원유 증산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값싼 러시아를 사서 값싼 러시아 원유를 사서 지네들 거는 지네 내수 시장에 쓰고 값싼 거는 수출을 해버려. 반대로 갔죠. 죄송합니다. 값싼 러시아산 원유는 지네들이 쓰고 그리고 지네들이 만든 원유 비싸게 내다 파는 겁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까지 러시아 걸 사버려. 그럼 미국의 반미 국가들에 대한 원유 제재나 이런 경제 제재, 금융 제재 실효성이 있나요? 사실 그 제재는 미국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동의를 하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동참을 해야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천상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란이나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나 뭐나 이런 게 지금 수출을 제대로 하고 있어. 지난해 우리 이란 원유 수출량이 지난해 말 대폭 증가. 미국한테 안 팔고 미국을 통해서 안 팔더라도 이미 잘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핵 협상을 굳이 긍정적으로 할까? 배짱 던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원유 생산하는 국가들이 미국을 통하지 않는 스위프트망을 통하지 않고 달러를 통하지 않는 암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작년 연초에 배웠어. 이제는 친한 애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배척하는 애들끼리는 배척하고 블록 경제화의 어떻게 보면 블록 경제의 일부분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블록 경제화가 들어서면은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오른다 말씀드렸나요? 가격이 오른다기보다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리플이나 스텔라나 뭐 알고랜드 뭐 심핀 네트워크 이런 CBDC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기존에 사실상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의 결제망을 썼지만 스위프트망이 아닌 다양한 뭐 중국의 이런 뭐 CIPS 이런 그 결제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유니온페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 기업 중에 리플, 스텔라 이런 애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페이먼트, 결제 송금망이 쓰일 수 있는 블록 경제화 접어들었다, 진입했다 라는 거를 이미 우리 1년 전부터 배웠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이며 뭐 코인이며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이것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암거래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은, 유조선은 유조선인데 진짜 낡았어. 야, 저거 굴러가겠냐 하는 유조선에다가 이름이랑 도장을 싹 다 바꿔. 그래서 갔다 나갔다 왔다 여러 번 어떻게 해요? 출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원유를 실었다가 날랐다가 실었다가 날랐다가 수출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걸프만에서 대형 유조선들이 정박해 있는데, 그 유조선들이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거기서 이젠 나오는 또 작은 뭐라 그럴까, 러시아 그 선박을, 러시아 선박에 있는 화물을 인수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갈아치운다고 봐야겠죠. 러시아 선박에서 드럼통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낡은 유조선에 딱 태우는. 그러니까 이름 갈고 배까지 이름 갈고 하니까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러시아산, 이란산 원유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만은 어떻게 해요? 오만이랑 아랍에미리트, 얘네들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 그래가지고 지네가 만든 거나 아니면 다른 저렴한 석유랑 섞어. 그 러시아산인지 아나요? 알 수 있나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유럽에 팔고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 10개월 동안 우리 그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러시아부터 수입한 그 석유량이 그 이전에 3년 동안 수입한 양보다 더 많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러시아가 그동안 작년에 오만과 아랍한테 뒤집어지게 석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해요? 전쟁 중에서도 자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 자금들이 동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미국의 원유 제재며 경기 이런 제재며 금융 제재며 실효성이 있나요? 러시아도 웃겨.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 원유를 카자흐스탄 원유랑 섞어가지고 수출을 해.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러시아 건지 카자흐스탄 건지 모릅니다. 네임밸류가 없어. 네임택이 다 없어서 갈아서 와. 자, 내가 집에서 빵을 만들었어. 근데 그 네임택에다가 파리바게트 봉지에다 담았어. 그거 내가 만든 건지 파리바게트에서 만든 건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네. 맛이 없지, 내가 만들면. 맛이 없지. 근데 파리바게트에서 일하던 분이 집에서 만들었어. 알 수 있나요? 레시피대로 그냥 만드는데? 알 수 없지. 지금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원유량이 뒤집어집니다. 줄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하고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보내버려. 자, 반도체를 못하게, 러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 못하게끔 미국이 제재를 했죠. 왜? 반도체 이퀄 군사기술입니다. 막 무슨 어떤 미사일 무기가 있을까? 초음파 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막 미사일, 막 대포탄, 이런 대포등 미사일, 이런 것들 만들려면 안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반도체를 어떻게 해요? 생산을 못하게 한다는 건 신식 무기를 생산할 수 없게끔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반도체가 필요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반도체를 받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티르키예를 통해서. 티르키예 한번 거쳤다가 들어오면 누구예요? 티르키예한테 받는 반도체가 되겠죠. 이거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록 경제에 들어서서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효성이. 자,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볼까요? 러시아가,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한테 헐값에 원유를 판다고 말고들 계시죠.
물론 원유 가격만 봤을 때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는 헐값에 팝니다. 근데 요게 있어요. 보통 그 유럽이나 이런 뭐 폴란드라든가 뭐 동유럽에서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를 산다. 그러면 운임 비용을 딱 이렇게 지표로 사용하는 그 운임 비용 뭐라 그럴까? 지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러시아 서부 항구에서 팔았어. 원유를 넘겼어. 그거를 유럽 석유 터미널 간 해가지고 통해서 딱 도착했어. 그러면 석유 터미널로 통해서 운임을 했다고 하면 운임 비용이 정해진 비용이 있습니다. 정해진 운임 비용이. 근데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아시아권 국가들로 가는 운임 비용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기존에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원유 가격은 뭐 국제가 원유 가격보다 낮으니까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살짝 떨어뜨리지만 중국이나 인도나 아시아권 국가들로 가는 원유 운임료에서 더 올려쳐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원유 가격에서 못 받는 거를 세이빙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가격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움직임이냐면 너네 러시아산 원유를 요거 이상 거래하면은 너네 보험도 안 되고 다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면서 뭐를 유도하는 거냐면 그러면 러시아 기업들이 몰래 거래를 하겠죠. 몰래 거래를 해서 얘네 기업들이 몰래 거래하고 이런 자금들이 푸틴 지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너네 몰래 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안 내게끔 뭐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푸틴 지갑에 돈 못 들어가게끔 우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 사실 잘 실효성이 없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이번 연도 연말 원유나 에너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해서 전쟁 이전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적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 러시아 막 예상하듯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야 원유값은 끝나. 물가? 이거 큰 폭으로 떨어져.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 적을까? 지금 원유 가격은 전세계 에너지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나 뭐 정제유나 뭐나 다 포함해서 뭐랑 맞물려 있냐면 정치랑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얘네 각국별로 정치적인 문제들이 껴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 거기다 핵협상까지 껴있어. 이란산 원유가 에너지 시장에 나온다? 힘들죠. 힘들 겁니다. 원유 가격 안정화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연도 연말 우리가 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꺼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런 예상들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유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게 기반돼야 됩니다. 원유 가격이 여기서 안 떨어지면 스티키한 물가, 끈적끈적한 물가 떨어뜨리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안이 딱 나오는 거야. 코인이슈가 말씀드렸었죠. 이번 연도 연말 물가 빠질 겁니다. 빠지긴 할 거지만 큰 폭으로 빠지는 않는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막 뭐 제로금리 그때 시절은 이제 당분간 못 보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이분이 옥시덴탈이라는 주식을 미친듯이 매수했어.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를 뒤집어지게 생산하는 기업인 옥시덴탈의 주식을 미친듯이 매수했어. 만약에 워렌 버핏이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없고 해결되고 이란산 원유가 나올 것 같고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 옥시덴탈을 그 정도로 매수를 안 했을 겁니다. 워렌 버핏 맞죠. 근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옥시덴탈을 매수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원유 가격이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간은 장기적으로 이 정도 갈 것 같구나. 이 정도 가겠구나.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가격이 버티겠구나. 왜? 정치적인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이승현님, 전쟁 장기화 되려나? 전쟁은 언제 끝날 건지, 지난 영상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럴 때 이번 연말까지 원유 가격이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꺾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